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디트뉴스 24의 유소라 기자입니다. 오늘 방송에서는 선거 캠페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, 선거 리서치와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오늘도 시사정책연구소 공감의 안필용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필용입니다. 세 번째 게스트로는 이분 모셔봤는데요.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님이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유은희 의원입니다. 내년 지방선거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? 하고 싶은 일들이 아직 많고요.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책임 있게 완수하고 싶어서 재선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. 사실 저는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닙니다. 동네에서 참견을 많이 해서 좀 오지라퍼라고 많이들 하셨는데요. 처음엔 그게 저한테는 사실 욕처럼 들렸거든요.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좀 어떤 힘을 빌어서라도 주변의 환경을 좀 바꾸고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람이 대접받고 사람 노릇하고 사는 사회를 꿈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제 가슴속에 또 많이 다 와서 저도 그거를 꿈만 꾸지 말고 실현해보고자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. 단순히 재개발, 재건축, 건물만 짓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따뜻한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방송이 의원님께 아주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본격적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소장님,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? 네, 선거 캠페인의 핵심이 되는 리서치와 그리고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, 리서치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. 요즘 많이 이제 전화 받는데 여론조사가 점점 떠올라요. 네, 그 리서치라고 하면 사실은 유권자들의 생각 또는 선택을 미리 읽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선거를 할 때 감이나 경험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과학적으로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럼 리서치라는 게 막연하게 이제 여론을 살피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그걸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당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몇 표를 얻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우리 유은 의원님 그 당선되실 때 몇 표로 당선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? 예, 6,872표. 네. 그 아마 유은 의원님은 본인 지역구에서 몇 표 정도를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라는 그 분석이 이미 돼 있으실 거예요. 과거에 대략 한 10년 정도 선거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그 정당별, 유권자별 득표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선거인 수, 투표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득표율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3에서 5% 정도에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.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높게 잡아놓는다 그런 말씀인가요? 그렇죠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목표치를 잡게 되면 그 돈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유권자들을 분석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다. 이거를 지지 기반 분석이라고 하는데, 두 번째는 이슈나 가치관에 따라서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태도적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호남지방에서는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보수 성향을 가진 이 후보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게 좀 떠오르는데요. 그렇죠. 네. 저는 태도적 지지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두 분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인구 통계학적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의 연령 또는 그 세대, 그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지지하는 성향이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필드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관계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직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정당 조직 또는 그 어떤 단체의 조직 예를 들면 그 무슨 해병 전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필드적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근데 이 지지 기반을 분석하는 것 외에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여론조사나 인터뷰 같은 그런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방법에 따른 리서치라고 할 수 있는데 방법에 따른 리서치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정량적 분석에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인데요. 여론조사는 지지도나 관심사 등을 숫자로 표현해서 확인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여론조사는 정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후보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 또는 어떤 것을 목표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. 네, 소장님, 이 여론조사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정량적 방법에서 여론조사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? 소수의 그 샘플을 정해서 그 많은 질문을 해가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Q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그 윌리엄 스티븐슨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방법이거든요. 이거는 그 일종의 그 특정 이슈나 이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선호를 매겨서 그것을 그 특정한 그룹으로 그룹핑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통계적으로 묶어낸다는 의미에서는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의 중간에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한다는 거죠? 그렇습니다. 그 예를 들면 어떤 꽃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그 선호가 좀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매우 아름답다, 조금 아름답다,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순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죠. 그렇다면은 정성적인 리서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? 정량적과? 네, 정성적 그 방법은 그 소규모 그룹을 통해서 그 조금 더 질문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방식인데 그 FGI라고도 하는데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하듯이 그래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정성적 리서치는 단순히 숫자로 보이지 않는 이 유권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조금 더 깊이 있는 반응을 알아보는 것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서치 결과를 우리 후보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그 리서치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결국에 이제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인데